오늘은 여수에 여수에 또 출장을 왔습니다. 오전에 강의가 없고 1시에 교육이어서 시간이 좀 있어서 팀장 리더십 요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오늘은 실패하는 리더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팀장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관리자, 협력자, 설득도 잘해야 되고 프레젠테이션 능력도 있어야 되고 실제 업무의 역량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게 있지만 팀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팀장은 정말 고성과자들을 데려다가 고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가끔 팀장님들 리더십 교육을 가면 팀장님들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팀원들의 역량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아서 우리 회사의 역량이 어쩌지 해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거 얘기하면 본인 얼굴이 침뱉게요. 그러니까 본인은 일을 잘해서 팀장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팀장의 역량은 그러니까 메타나 외국의 이런 회사들은 그렇잖아요. 관리자의 트랙이 있고 실무자의 트랙이 있어서 관리자가 될 사람은 손을 들어서 관리자가 돼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서 관리자가 되는 게 아니라 관리자가 될 사람은 관리자 역량이 필요한 거고, 나는 실무자 스페셜리스트로 갈 거야. 그러면 관리자나 매니저의 역할은 하지 않지만 실무자에서도 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트랙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면 관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관리자로서의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 관리자로서의 역량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성장이에요. 탁월한 인재를 데려다가 그런 성과를 만드는 건 누구나 다 해. 그러면 팀장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보통의 그냥 우리 같이 일반인들을 데려다가 고성과를 내도록 만드는 게 팀장의 역할인 거예요. 이들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들의 역량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키워주면 되잖아, 이들을. 그죠? 주변에 많은 사례들을 한번 보면은 저도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이제 조그마한 컨설팅 펌의 팀장으로 잠깐 있을 때 제가 이제 혼자 팀장이야. 그러니까 팀에 아무도 없어. 대표님이 직원 하나 뽑으래요. 그래서 이력서 해가지고 이렇게 뽑았어요. 쉬운 것만 이제 일을 시켰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 아는 언니도 팀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쉬운 것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것만 시키는 데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일하는 게 더 빨라. 그리고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얘를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그리고 또 살짝은 내가 얘를 배려해 준다는, 그냥 얘 편하게 둬야지. 근데 실제 저 아는 언니는 여러 이제 팀이 있는데 이 회사가 약간 해체가 되게 됐어요. 그럼 해체가 되게 되면서 저쪽 팀장의 밑에 팀원들도 있고 이쪽 팀장의 팀원들도 있어요. 근데 이쪽 팀장의 팀원들은 조직이 해체가 될 때 다른 데로 이렇게 가더랍니다. 근데 내가 데리고 있던 팀원은 다른 데로 못 가는 거. 아무도 얘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데리고 있을 때 얘를 일을 알려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글로벌 기업에 팀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도 저랑 비슷한 거예요. 처음에 팀이 꾸려졌고 그러니까 3명을 뽑으라 그랬대요. 근데 예를 들어 역량이 5개가 필요해. 그러면 5개의 역량이 다 있는 직원을 뽑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5개 중에 어떤 애는 2개가 있어, 어떤 애는 3개가 있어, 이런 애들을 채용을 해서 내가 팀원으로 쓴 거예요. 이 팀장님의 생각은 그거였죠. 그냥 이제 시키면서 해야겠다. 잘 안 되더랍니다.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저랑 저 친한 언니랑 이 분은 좀 달라. 알려줬어. 근데 알려주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죠. 역정을 내거나 소리를 약간 지르거나. 그러니까 평소에는 진짜 좋은 사람인데 일만 하면은 되게 약간 이렇게 시니컬해지는 이런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상무님한테 지금 이제 잠깐 면담 요청이 들어와서 면담을 했다. 근데 그 팀원들이 다면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아주 그렇게 평가를 내린 거예요. 저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본인한테 어떤 부족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실패하는 팀장의 2가지 유형 중에 하나가 일단 첫 번째가 배울 게 없는 팀장, 그리고 2번째가 호구 팀장이에요. 그러니까 배울 게 없는 거는 능력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팀장이 너무 능력이 탁월해서 본인이 그 업무를 다 하면 되니까. 그리고 약간 같은 맥락인데 호구 팀장은 팀장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럼 다 해주는데 그래서 팀장은 약간 어떠한 가치관을 조금 만들 필요가 있어요. 어떠한 부분까지는 해주지만 어떠한 부분까지는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 그런데 할 수 있게 만들 때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책임을 얘한테 완전히 전가를 하는 게 아니라 책임은 함께 지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팀장이 되려면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내가 먼저
그 업무에 대해서 요구되는 역량을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돼. 근데 그 역량은 보통 어떻게 우리가 찾습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 KSA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왜 애들 뭐 두 자릿수 우리 애들 키울 때 더하기 빼기 이런 거 왜 가르쳐 줄 때가 있잖아요. 처음에 쉽다가 나중에 두 자릿수로 막 해야 돼. 근데 25 빼기 뭐 예를 들어 17이야. 그러면 5에서 7을 어떻게 빼지? 7 여기서 하나 빼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작은 숫자를 위에다가 옆에다가 뭐 이렇게 쓰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한다? 그러면은 얘가 하는 걸 보면 얘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거 우리가 알려주잖아요. 우리 애가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영어 단어를 눈으로 봐요, 눈으로.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뭘 얘기합니까? 적어도 소리는 내야 돼. 그리고 손으로 써봐야 돼. 그래야 스펠링 같은 거 외울 수, 이거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알려주는 거는 뭘 얘기합니까? 내가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계획을 짜는 거야, 학습에. 그래서 이번에 네가 할 일은 A부터 Z까지 중에서 이 부분이야. 그러면 학습의 아젠다를 우리가 만든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아젠다를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알 수 있도록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요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할 때 너한테 필요한 거는 요거야. 그러면 네가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요 중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 이런 식으로 학습의 아젠다를 공유를 해요. 그러니까 얘가 해야 되는 걸 내가 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KSA야. 그러면 KSA 중에서 너가 부족한 게 뭔지, 네가 알고 있는 게 뭔지를 나한테 알려줘. 그러면 이 조직을 학습의 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다라고 얘가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이 역량이 뛰어난 친구를 붙여주거나 아니면 내가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팀장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육성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요것만 지켜줘도 절대 우리는 실패하는 팀장이 되지 않습니다.